예, 반갑습니다. 대한민국 최고 재테크 강사 틈새투자정보센터 대표 배성철입니다. 예, 오늘 전해드릴 내용은요, 제목에서 보다시피 물가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나왔던 내용인데 버거 세트도 설렁탕도 샌드위치도 죄다 1만 원, 천정부지치 솟는 외식 물가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맥도날드가 제품을 최대 300원 인상을 했고요. 그리고 롯데리아 KFC도 일찌감치 가격을 올렸다고 합니다. 그 이외에 커피빈 등등을 통해서 이제 아메리카노 한 잔에 5,000원이다. 예,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놓고는 이 기사 뒤쪽을 보면 인건비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요. 그러면은 도대체 이 커피숍들은, 이 햄버거 집들은 도대체 왜 가격을 올렸느냐? 그러면 원자재에 대한 부분, 이 물건들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원가가 올랐다라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 이 기사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건 인건비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최저시급이 올라가면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물건값을 올리게 됐다. 예, 라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거는 아주 간단하죠, 사실. 그러니까 여기서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거는 재테크를 하는 사람이라면, 경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사실은 누구나 알았어야 하는 내용이죠. 최저시급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착각하는 게 있어요. 얼마 전에 그 이제 사업하시는 다른 그 투자자분에게 들은 얘기인데, 그분이 직원들이 하는 얘기를 들었대요. 직원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이제 최저시급이 많이 올라가서 정말로 요 정부 안에서 최저시급이 10,000원이 되면 야, 진짜 살만한 나라가 되겠다. 이거 정말 우리 살만 나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를 들은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실제로 그럴까요? 정말 최저시급이 지금 예를 들어서 7,000원인데 이게 10,000원이 되면 우리 삶의 30% 좋아지는 게 맞나요? 맞나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최저시급이 올라가는 건 굉장히 좋은 일이죠. 그리고 경제 성장에 맞게 인건비가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시급이 올라가는 거에 대한 선기능, 좋은 기능만 볼 게 아니라 최저시급이 올라가게 되면 어떤 나쁜 일이 생길지에 대한 것도 우리는 예상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예, 오늘은 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일단 지금 이 기사에서 보는 것처럼 최저시급이 올라가면 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물가가 먼저 올라가냐, 임금이 먼저 올라가냐의 문제는 사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논하기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어쨌든 최저시급이 올라가면 인건비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인건비가 많이 나가면 당연히 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예. 그리고 최저시급이 높아지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고용을 많이 할까요? 예를 들어서 내가 10명을 고용을 하고 있는데 7,000원, 시급 7,000원 주고 10명을 고용을 하고 있는데 시급이 10,000원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럼 그 10명을 쓸 수 있나요? 계속 유지할 수 있나요? 업주 입장에서는? 왜냐면 우리는 대부분이 근로소득자이기 때문에, 급여소득자이기 때문에 돈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만 생각을 하지만 돈을 주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예, 돈을 주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자면 10명이라는 사람은 전부 고용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내가 어떤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인건비를 줄일 수 있는데 그것보다는 사람을 더 쓰는 게 낫기 때문에 사람을 쓴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최저시급이 너무 많이 올라가서 내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시급이 올라가서 이제 감당이 안 된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과거에는 미뤄놨던 그 자동화 시스템이라는 걸 도입을 해서 사람을 고용하는 걸 줄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주 단적인 예로 방금 여기 나와 있는, 이 기사에 나와 있는 맥도날드, 롯데리아 최근에 가보셨나요? 가보면 요즘에 주문 사람이 받나요? 기계가 받나요? 예, 기계가 많죠. 사람이 아직 받기도 합니다만 처음에는 저도 그 기계에다 주문하는 게 굉장히 이게 좀 적응이 안 됐었는데 이제는 기계가 주문을 받죠. 예, 그 기계를 2대, 3대를 놓으면 사람 1명을 덜 쓸 수 있잖아요. 그죠? 대신에 그 기계를 도입하는 데는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어가긴 하겠지만 이거를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보다는 이 기계를 들여놓는 게 낫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업체는 기계를 들여놓는 거거든요. 예, 그런 일이 계속 늘어나겠죠.
문제는 뭐냐면 그거예요. 아까 이제 그 직원들이 하던 얘기로 돌아가 보자면 이거죠. 아, 내가 7천 원을 받고 있는데 지금 시급 7천 원을 받고 있는데 나중에 이게 만 원이 되면 야, 참 좋겠다. 그러면 정말 대한민국은 살만한 나라고 내가 정말 여유 있게 뭔가를 쓰고 저축하고 미래를 계획할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지금 월급을 받는 사람들은 직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생각도 하셔야 돼요. 최저시급이 너무 많이 올라가서 너무 많이 올라가게 되면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직원이 일을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예, 잘릴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정책이나 아니면 현상에는 뭐든지 다 역기능이 있는 거예요. 순기능만 있는 건 아닙니다. 물론 그렇다고 제가 최저시급 인상을 반대하는 사람은 절대 아니에요. 예, 우리나라 뭐 GDP나 아니면 경제 성장상 분명히 최저시급은 올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근데 거기에도 너무 순기능만 보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모든 경제나 모든 정책이나 정치에는 반대급부가 다 있어요. 그 반대급부를 생각하지 않으면 정말 내가 잘못된 길을 가거나 잘못된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잘못된 투자를 하기 아주 좋습니다. 예. 그래서 이 기사에서도 맨 마지막에는 이제 그 얘기가 나와요. 중간 이제 후반부까지는 물가가 올랐다, 물가가 올랐다, 물가가 올랐다, 물가가 올랐다 얘기만 나오지만 맨 마지막에 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 증가가 상품과 서비스 가격에 전가되는 경우 물가 상승을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너무 당연한 거고요. 물가를 상승시키는 것만으로도 만약에 감당이 안 될 경우에는 나중에는 조금 더 많은 자동화 시스템, 기계를 도입을 하고 그 이후에는 계속 사람을 고용하지 않는 형태로 가게 되겠죠. 처음에는 사람을 쓰는 게 낫다라고 생각했던 고용주 입장에서도 이제는 사람을 쓰지 않고 기계를 들여놓는 게 장기적으로는 내가 이 업을 영위하기에 훨씬 낫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들 충분히 생각하고 계셔야 되고요. 이거를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가가 오른다고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니고요. 주가가 떨어진다고 무조건 또 나쁜 것도 아닙니다. 부동산 가격이 올라간다고 아니면 내려간다고, 그죠? 한쪽 방향으로만 계속 흐른다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니라는 거고요. 인플레이션이 분명히 있어야 경제가 유지가 됩니다. 예. 하지만 인플레이션은 꼭 좋은 것만 아니잖아요. 물가가 올라가니까. 하지만 인플레이션보다 더 위험한 건 디플레이션이죠. 물가가 빠지는 거. 예. 그런 것도 전부 다 염두에 두고 앞으로의 투자나 재테크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의미에서 오늘 이 기사를 한번 다뤄봤고요. 예. 물가에 대한 부분은 나중에 한번 심도 있게 다뤄볼 예정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앞으로 2020년을 기점으로 우리나라에도 많은 변화가 있을 거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 변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를 하고 계셔야 나중에 내 돈과 내 재산을 지키는데 그리고 불려나가는데 실패하지 않고 좀 더 성공할 수 있는 성공할 수 있는 길을 걸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많은 변화가 있을 거예요. 앞으로 한 3, 4년 이내에 많은 경제학자들이나 아니면은 어떤 전문가들이 예견하는 일들이 아마 이제 앞으로는 좀 눈에 가시화되고 보이게 될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나중에 얘기 다뤄보는 걸로 하고요. 오늘은 어제자 기사였던 것 같은데요. 그제자 기사였구나. 그저께자 기사였던 것 같은데 천정부지로 치솟는 외식 물가에 대한 내용을 한번 다뤄봤습니다. 다음번엔 좀 더 재밌는 내용으로 뉴스, 경제 뉴스를 좀 더 쉽게 풀어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